안녕하십니까, 윤진우 쌤입니다. 오늘은 작전모의고사 3회 2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작전모의고사 3회 21번 풀기 위해서 배경 설명 좀 하도록 할게. 자, 어쨌든 이제 21번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한 두 가지만 좀 쓰고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념은 자, 우리 잘 아는 거. 자, 적분을 함수가 같을 때 적분의 범위를 결합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 자, 이렇게 이제 상문제 하실 때 이런 거 많이 쓰인다는 거 하나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 자, 요렇게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지? 요게 같으면 우리가 결과값을 두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범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요걸 요렇게 바꿔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AC에서 fx dx. 자, 한 다음에 얘 넘기도록 할게요. 넘기면 A에서 B까지 fx dx 라고 정리한 게 누가 되냐면 B에서 C까지 fx dx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밑이 같죠? 그러면 두 개를 빼버리면 적분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자, 두 번째 개념은, 자, 두 번째 개념은 개념이 이렇게 쓸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제가 샘플링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함수를 하나 잡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잡을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잡을 거고, 이때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가정하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좀 뽑아내 볼 건데, 첫 번째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를 함수 잡을게요. 자, fx dx는 계산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양수가 나와요. 양수. 그죠? 두 번째, 잘 보세요. B에서 A까지 fx dx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적분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 요렇게. 그죠? 원래는 A에서 B까지를 적분하면 넓이의 값은, 적분의 값은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적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도 누가 나오냐면 양수가 나온다는 거. 요게 작년 수능에도 나왔던 아이디어니까 챙겨두시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적분의 범위가 바뀌면 원래 적분값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거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할 수 있는 건 A에서 C까지. 자, fx dx 계산하면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같다로 얻었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자, 요 개념 2까지를 기억하고, 자, 저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우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걸 뭐라 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 그러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뽑아내셔야 된다. 그지? 자,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볼게. 자, 첫 번째는 뭐 해요? K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나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는 두 가지 하죠. 함수값을 대입하고, 값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범위에 있는 이 값을 대입해서 0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미분하는 식 하나 찾는다. 그지? 자, 미분해보면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얼마? fx라는 식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야. 됐죠? 자, 일단은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자,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를 보시면 두 가지는 무조건 뽑아내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때 이제 보세요. k가 0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다고. 자, 지금 gx가 뭐냐면 이 함수를 적분한 거야. 이 함수를 적분한 거야. 제가 얘를 보기 좋게 그냥 ht라고 약간 치환을 해서 그냥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봅시다. 자, ht를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바로 그릴 수 없어요. 절대값도 나와 있고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지 못한다고. 그러면 gx에 대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밖에 없냐면 그래프의 적분의 넓이로 해석하겠다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적분의 넓이로 해석하겠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h 지금 t라는 함수의
넓이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이끌어가 보도록 할게. 자,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t라는 값을 일단 표현해보면 얘는 절대값 t 더하기 1분의 ft라고 쓸 거란 말이야. 자, 우리는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한 대소관계를 찾을 거란 말이야. 그래프에 대한. 자, 대소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x축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 이런 거 확인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뭐보다는 크니까 0보다는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f에 대한 ft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확인해 보면 그래프 개형을 대략은 알 수 있을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fx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다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좀 작업할 건데, 자, 봅시다. 자, 이제 배경 설명한 거 조금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돼 있거든. k가 0이면 이라고 돼 있다고. 가 조건에 나와 있는 거 써보면 k가 0이랬으니까 gx가 0에서 x까지 그냥 ht라 씁시다. ht의 dt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어디에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아까 했던 이야기 잠깐 해보면 ht라는 그래프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뭐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야. fx에 대한 양수, 음수의 값으로 대체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그래프 개형은 최고창이 양수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잡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 하나 더 그려볼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라고. 잘 봐. 자, 우리는 뭘 먼저 정리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G형이 얼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G형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0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나오는 값이었다고. 자, 그러면 G형이 0이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중에 0이 하나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0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다고. 그럼 그 0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디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0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를 0이라 잡으면 잘 보세요. 자, 얘를 기점으로 x를 움직인다고 이야기되어 있다고. 얘를 기점으로 x를 움직여야 되겠다고. 그림이 자, 그려놓은 거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려지면 자, 마찬가지 여기를 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또는 어디가 또 0이 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을 먼저 결정해 볼게. 잘 봐. 얘 0이라 돼 있죠. 자, 이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죠. 잘 보세요.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다고. 자, 여기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요. 그지?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원래는 넓이는 음수지만 적분값은 음수지만 반대 방향 양수가 된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쪽 범위에 가버리면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자, 얘 들어가고 요렇게까지 범위를 잡을 거 아니야. 요쪽 부분이 돼버리면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gx가 0에서 x까지 적분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쪽 방향으로 갔을 때도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쪽은 음수가 돼버리죠. 마찬가지 이쪽도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 음수 부분이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0이 이쪽 부분은 아니란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가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알파가 뭐가 돼야만 한다? 0이 돼야만 한다는 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자, 모든 x에 대해서 g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도록 하는 양수 k 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죠. 자, 잠깐 지워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일단 0이라는 걸 이 상황에서 하나 구해보고, 자,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구하라 했죠. 자, 이 조건에서는 k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다고. 이때 자, 만족한 양수 k가 존재하는지만 물어봤거든. 자, 이때 이제 개념 2를 활용하도록 할게. 개념 2를 활용하도록 할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gx가 k에서 x까지 h, t, dt였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를 바꾸도록 할게. 어떻게 바꾸냐면 0에서 x까지 h, t, dt 빼기 0에서 k까지 h, t, dt라고
해석하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좀 지웁시다. 설명한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자, 그럼 넘어가면 0에서 x까지. 자, ht, dt가 될 거고. 그죠? 빼기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0에서 k까지 ht, dt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 자, 이걸 만족하는 x가 모든 실수, 막 움직이는 것 중에 이때 얘를 만족하는 k 값이 존재하냐를 물어본 거라고. 자, 아까 자, fx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hx의 그래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프 개형은 찾았었다. 그죠? 얘가 0이었고 얘가 베타였고 얘가 감마라고 일단은 찾아놓았다고 할게. 자, 그래서 물론 이제 fx 그래프를 그린 거지만 얘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그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대로 가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뽑아내서 판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잘 보세요. 자, 0에서 x로 가죠. 자, 봐. 이쪽으로 가봐. 얘 무조건 양수야. 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라고. 그죠? 이쪽은 자, 이쪽으로 왔을 때 이 값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을 찾겠다는 게 얘 최소값 찾겠다고. 최소값. 그럼 최소값은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 언제가 최소돼요? 자, x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최소가 돼야 되니까 성립해야 되니까 자, k가 얼마가 돼버리면 감마가 돼버려서 이 넓이가 뭐가 되게 같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 넓이와 같게끔 만들어 버리면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범위를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해설지에 나와 있는 해설보다는 지금 이 설명이 훨씬 더 여러분한테 와닿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개념 1과 개념 2에 대한 활용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얘 두 개의 넓이가 같으면 잘 보세요. 이 값은 그냥 뭐가 돼버리니? 0 돼버린 거예요. 3차함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데 넓이가 같으면 적분해보면 0이 돼버리죠. 그럼 이 값이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된다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이런 거지. 얘가 0이 되는 상황만 결정해주면 된다 얘기야.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 0에서 베타까지 h, t, dt 한 거랑 누가 같으면 돼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베타에서 감마까지 h, t, dt 한 게 같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야. 자, 공간이 좀 좁아서 자, 조금 지우고 이제 설명을 해보면, 자, 마저 마무리 계산을 잠깐 해보면, 잘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야. 이쪽으로 좀 올게. 자, 0에서 베타까지 h, t, dt라 쓸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0에서 감마까지 h, t, dt를 쓸 거고, 더하기 0에서 베타까지 h, t, dt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뭐 한 거야? 개념 1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활용한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그럼 이제 누가 없어져? 얘가 없어지는 거야. 따라서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된다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따라서 최종답은 0에서 감마까지 ht, dt를 계산한 게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이후의 계산은 해설지에 나와 있는 계산과 동일하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이 문제는 교육청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평가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제가 지금 풀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풀이하실 때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적분 범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두시면 자, 평가 시험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는 풀이니까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진우 선생님입니다. 자, 작전 모의고사 3회 28번 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개념 설명 조금 하고 하도록 할게요. 개념. 자, 개념 1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세타가 된다는 거. 요렇고. 자, 이게 호의 길이죠. 얘는 반지름. 얘는 뭐 각. 요거 곱한 게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작업이죠. 두 번째는 자, 사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사인 법칙을 증명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봐주세요. 사인 법칙의 증명은 원주각을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올해 수능에 원주각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 자, 그럼 사인 법칙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홀을 하나 잡을 거야. 이렇게 이 홀을 이용해서 자, 마주보는 나머지 호에다가 선을 꺼. 이런 식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이 각들은 다 뭐하죠? 동일하죠.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게 원주각에 대한 정의죠. 그 원주각의 정의 중에 성질이 뭐가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증명을 잠깐 해볼게. 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 증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끊는 거야.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래서 이쁘게 하나 꺼보면 이렇게 끌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하나 꺼놓은 거 있죠. 요거 그냥 원의 중심을 지났다라고 생각할게. 그래서 이렇게 잡을까요? 네. 요 위에는 있지 않은 걸로 생각해서. 자, 이렇게 홀을 하나 잡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세타인 건 아시는 이야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그으면, 당연히 이렇게 그으면 얘가 누가 되니? 직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잡고, 자, 요 삼각형을 A라 잡고, 얘 B라 잡고, 이 C라 잡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도록 할게. 이때 마주보는 편을 A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얘 R이니까. 자, 2R. 자, 사인 세타라고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얼마 하면 되니? 2R분의 A 하면 되죠. 자, 이거 세타를 그냥 A라고 잡을까요? 예. 그냥 A라고 잡아서 공식을 바로 유도하도록 합시다. 자, A가 되면 A가 되죠. 그게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R이 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것처럼 사인 B도 마찬가지. 똑같이 잡으면 B가 얼마가 된다? 2R이 된다. 자, 사인 C도 마찬가지. 잡으면 2R이 된다라고 하시면 된다고. 중요한 건 뭘 쓴다는 거. 원주각을 쓴다는 얘기예요. 원주각. 그 원주각을 증명하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각이에요. 직각이라는 아이디어를 쓰고 싶은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자, 이건 좀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 자, 지금 호의 길이가 2개 나와 있어요. 9파이하고 누가 나와 있어요? 6파이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얘도 어차피 L은 R 세타 이랬을 거라고. 마찬가지 얘도 R 세타 이랬을 거라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쓸게. 자, 여기서의 반지름은 똑같죠? 반지름 똑같다고. 세타1, 세타2라서 두면 자, 이 세타1과 세타2의 비가 9파이 대 6파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보조선을 그으셨어야 돼요. 이런 보조선을 그으셨어야 돼. 이렇게. 자, 긋고 나면 자, B가 나오죠. 여기를 제가 지금 세타1이라고 잡은 거야. 여기를 세타2라고 잡은 거라고. 따라서 세타1 대 세타2는 3대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얘기를 보기 좋게 얘를 쓰도록 할게요. 3세타 얘를 2세타라고 세타라는 표현이 있네요. 3알파 2알파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할게. 됐죠?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해결한 것 같고, 자, 이제 뭘 쓸 거냐면 사인 법칙 쓰라고 사실은 강요해 놓은 거야. 자, 사인 법칙 언제 쓰느냐면 단위원 안에서 움직이는 단위원 안에 삼각형 모양이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사인 법칙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각이 주어져 있네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겠니? 큰 원의 반지름 같은 걸 구하시면 될 것 같아. 또는 다른 각을 하나 구하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잘 봐. 이 9파이랑 홀을 갖는 거에 대한 중심각이 얼마냐면 3알파였다고. 자,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선을 끄면 잘 보세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이 값은 2분의 3알파가 나올 거라고. 그죠? 왜냐하면 얘가 뭐야? 원주각이죠? 얘 원주각. 그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선을 끈 거 있지? 얘가 얼마? 2알파라 잡았잖아.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각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되니? 알파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죠? 자, 이렇게 크로스로 만들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삼각형이 생겨요. 삼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하나 생긴다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2분의 3알파와 알파를 더한 값이 12분의 5알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자, 이게 이런 거죠. 삼각형이 있으면 자,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합과 같다라는 성질이 하나 있다, 그지?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성질. 요거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얘 두 개를 더한 게 얘란 이야기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 알파 더하기 2분의 3알파 한 게 누가 되냐면 12분의 5 파이가 될 거라고. 따라서 2분의 얼마? 5알파 한 게 12분의 5 파이가 될 거라고. 따라서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따라서 알파가 얼마라는 거 알았어요. 6분의 파이라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야. 됐지?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자, 알파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봅시다. 자, 이렇게 할게. 알파가 6분의 파이가 나왔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얼마가 되니? 6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파이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자, 제가 지금 이걸 왜 구하고 있냐면 뭐를 구하려고? 제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야. 사인 세타분의 PQ를 한 게 누가 된다는 걸 찾는 게 목적이라고. 2R 찾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원의 반지름 구하려고 이걸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이 파이를 구해놨죠. 자, 호의 길이가 9파이가 나와 있거든. 따라서 L은 R세타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 9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은 얼마? 모르죠. 그 라지알이라 쓸게. 지금 우리 라지알로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 2분의 파이라고 쓰겠다고. 따라서 R은 얼마가 되냐면 1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요거 이용하고 싶은 거야. 됐지? 따라서 완성하면 이제 마무리 계산할까요? 사인 세타가 얼마? 자, 이건 문제에 나와 있죠. 3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PQ 쓰고, 그 다음에 자, 얘는 28, 36 이래 되겠네요. 따라서 PQ를 계산하면 PQ는 얼마가 된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자, 이거 곱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 12가 나온다라고 구하시면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어요. 익숙함이 부족하시면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고, 이런 거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일단은 이제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이 나왔고 상가함수의 활용 문제라는 게 생각이 들면 일단은 사인 법칙을 먼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알겠지? 그럼 사인 법칙을 하실 때 생각을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뭘 떠올리셔야 된다? 원주각에 대한 성질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중학교 기본도형이 조금 쓰이긴 했지만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뭘 하셔야 되냐면 자, 중학교 기본도형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들을 한 번쯤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